충격! 중국이 20년 만에 전 세계 고속철을 장악한 방법. 한국과 일본은 몰랐다. 2000년 중국 고속철 총연장 0km. 2023년 중국 고속철 총연장 42,000km. 20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은 원래 기술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고속철의 70%가 중국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일본과 독일은 아무 말도 못할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을 겁니다. 중국이 세계를 장악한 충격적인 방법, 지금 바로 밝혀드립니다. 2004년 베이징. 중국 정부는 전 세계 고속철 회사들을 소집합니다. 독일 지멘스, 프랑스 알스톰, 일본 가와사키, 캐나다 봄바디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었죠. 중국 관리가 말합니다. 중국 시장에 들어오고 싶으면 기술을 넘기세요. 아니면 나가세요. 13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 회사들은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신칸센 기술을 팔았습니다. 독일 지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CE 기술을 넘겼죠. 프랑스 알스톰도 TGV 기술을 팔았습니다. 모두가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중국이 그 기술로 무엇을 할지. 2005년 중국은 받은 기술을 연구소로 옮깁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신칸센 좌석 하나하나, 독일 ICE 브레이크 시스템. 모든 걸 뜯어보고 사진을 찍고 설계도를 복사했습니다. 일본 기술자가 항의했습니다.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중국 관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 분해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나요? 2008년 8월 1일 중국 최초의 고속철 허시에오가 등장합니다. 시속 350km. 일본 신칸센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일본이 항의했지만 중국은 우리가 독자 개발했다며 버텼습니다. 국제소송? 중국 법원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1년 7월 23일 저장성 원저우에서 고속열차 추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망자 40명. 중국 정부는 다음날 새벽 사고 열차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증거인멸이었죠. 왜 묻습니까? 그게 중국식입니다. 세계가 경악했지만 중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2년 푸싱호 등장. 시속 400km. 100% 자체 개발이라 주장했지만 전문가 분석 결과 70%가 일본 독일 기술의 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중국 고속철 총연장 42,000km. 한국의 42배, 일본의 14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을까요? 환경평가 무시, 강제토지 수용, 24시간 3교대 공사. 한 노동자의 증언입니다.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위험해도 멈출 수 없었죠. 당이 명령했으니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마이너스 반둥 고속철 입찰. 일본은 100억 달러, 중국은 60억 달러. 돈은 나중에 갚으세요.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태국, 라오스, 케냐, 에티오피아. 중국 고속철이 전 세계를 침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왜 막지 못했을까요? 중국은 km당 300억 원, 한국은 500억 원. 40% 더 쌉니다. 인건비는 5분의 1 환경평가 무시, 강제 수용, 정부 보조금. 경쟁 자체가 불공정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은 고속철을 정치 도구로 씁니다. 스리랑카는 중국 빚을 못 갚자 한반토타 항구를 99년간 빼앗겼습니다. 파키스탄,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빚의 덫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공사 부채 150조 원.
고속철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그럼 왜 계속 만들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입니다. 2035년 목표는 7만 km, 지구 1.5바퀴입니다. 성공하면 중국은 전 세계 무역로를 장악합니다. 이것이 1대1로 전략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도는 일본 신칸센을, 미국 텍사스도 일본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나라들이 틈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고속철을 장악한 방법.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술 강탈. 시장 접근권과 기술을 교환하자며 선진국 기술을 빼앗았습니다. 둘째, 무자비한 폭사. 모든 부품을 분해하고 설계도를 훔쳤습니다. 셋째, 막대한 투자. 적자는 신경 쓰지 않고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넷째, 민주주의 무시. 환경, 안전, 주민동에 모두 무시하고 강제로 밀어붙였습니다. 다섯째, 싼 가격 공세. 경쟁국보다 40% 싸게 제한했습니다. 여섯째, 빚의 덫. 돈을 빌려준 뒤 못 갚으면 항구와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일곱째, 정치 도구화. 고속철을 외교 무기로 활용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기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일본은 분노하지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이 중국식 세계 지배 전략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20년 만에 세계를 장악한 중국 고속철. 그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